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9월 7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다목적인 카드를 가지고 소위 단식에 돌입해 있죠. 오늘이 8일째인데 검찰 소환을 좀 지체시키고 재판을 뒤로 미루고 또 퇴진론, 당내에서 불거진 퇴진론을 불식시키고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은 부결시키고 그리고 또 단식이 끝나고 나서는 일종의 탄핵 정국을 조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단식에 들어갔는데 뜻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소환 이번 토요일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렸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 김만배의 이 대선 공작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공작을 벌인 실체. 자,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과 김만배의 연결고리 없을 수가 없죠. 본인이 이재명이 당사자인데 아직 이 확실한 고리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흔적들은 여기저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다. 이재명의 손이죠. 김만배가 대선 공작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이재명 발로 작동을 했다. 그런 분석까지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이 이번 토요일 날 모레 검찰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단식 중이고 모레면은 9일 D 플러스 10일 과연 수사를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이번 9일 토요일 날 간다고 한 게 마지못해 간다고 한 겁니다. 본인은 다음 주 가겠다고 했지만은 검찰은 검찰의 스케줄대로 이번 주 내려와라 최후 통첩을 했죠. 자, 세 번째 응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세 번이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장법원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을 경우에 영장법원에서 영장 발부는 거의 틀림없어집니다.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못해 9일날 가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9일이면 D 플러스 10일이고 과연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쪽의 속셈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정성호 진명기의 자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가서 체력이 안 되면은 누워서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누워서 조사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진술서로 가름하지 않겠느냐. 그전에도 검찰에 갔을 때 제대로 대답 안 했죠. 진술서 몇 장 달랑 내놓고 거기에 가름하겠다.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사실상 행사를 했는데 자, 이번에도 가서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누워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누워서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일단 본인이 검찰이 오라고 해서 갔다. 이런 모습도 보여줘서 영장법원으로부터 좀 선처를 받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죠. 아마 그때 또 거의 누워서 앰뷸런스로 갈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또 검찰청에 가면은 지지층들이 또 몰려들어서 어떤 또 에스코트를 하는 자, 그런 모습도 보이겠죠. 그거 다 노림수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내일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금 격주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 내일 재판인데 과연 또 내일은 나올 수 있을까? 법원에. 자, 어쨌든 이 법원, 검찰 여기저기 지금 불려다니는 처지에 단식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터진 게 바로 대장동의 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대선 공작을 했다. 언노련 위원장 출신 신앙님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공작을 했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점차 핵심은 그렇다면은 어제 오늘 12시 0시 조금 넘어서 출소를 했죠. 감옥에서 나왔죠. 거기서 김만배가 일단 윤석열 몸통론은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이 중수부 과장이 그렇게 영향력을 가질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본인과 연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에게 더 지금 부담이 됩니다. 이재명은 TV 토론 같은 데서 계속 윤석열 몸통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그게 김만배가 끊어버린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핵심적인 사안은 그러면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과연 이재명이었을까? 이재명인가? 그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자, 이재명은 뭐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식장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무슨 그 대선 공작 같은 것은 과거에 뭐 윤석열 캠프에서 벌였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말을 하면서 회피를 하고 있는데 김만배도 대선 공작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그때 그렇게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이재명이 이 가짜뉴스에 의한 대선 공작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지금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 이런 것이 지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수사나 언론 취재에서 충분히 드러날 만한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개입하지 않았을 리 없는 그런 정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만 얼핏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것이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나서 다른 언론에서 이것을 받아쓰기 전에 이재명은 SNS에서 이거를 먼저 공유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뉴스타파가 마지막에 3월 9일이 대선이었는데 3월 6일 일요일 밤에 갑자기 이걸 터뜨립니다. 그게 9시 22분인데 뉴스타파에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10시 20분에 이재명의 SNS에 뉴스타파의 기사가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이 적반하장 후한무치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지나서 경향신문이 10시 54분에 그것을 또 받아쓰고 한겨레가 11시 27분에 받아쓰고 그 전에 호남 쪽에서 지역지가 하나 받아쓰고 다음날 새벽 12시 37분에 오마이뉴스 그러니까 좌파 성향 매체들이 쫙 받아쓰는 거죠. 그리고 그 받아쓴 그 기사에 댓글이 달았는데 그 댓글의 추천수가 막 조작됐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선의 통제하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지금 그 의심이 되는데 물론 뉴스타파가 9시 22분에 보도를 하고 그때 아무리 일요일이라도 이 각 대선 캠프에 상황실이 있죠. 상황실이 있으니 이재명 캠프에서 먼저 그거를 뉴스타파를 보고 다른 언론이 받아쓰기 전에 이재명 SNS에 1시간 만에 공유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사실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이 SNS에서 막 붙더니 밤늦게 한밤중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가 막 따랐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이 SNS에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캠프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언론에 막 알렸겠죠. 알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확산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1시간 만에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에서도 대선 때니까 전부 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뭐가 실리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미처 알지도 못했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아니면 이재명 SNS니까는 이재명이 먼저 알아서 이것을 캡처를 해서 올리고 자, 이 적반하장이다. 이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널리 알려달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민하게 캠프가 움직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님, 또 이재명, 여기서 일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재빨리 뉴스타파의 기사를 확산시킨 것 아닌가. 그런 의심도 지금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의심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의 SNS에서 갑자기 그 시점의 게시물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뉴스타파의 기사를 캡처를 하고, 널리 알려달라고 했던 이 게시물이 일절 전부 다 비공개되거나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 10월, 11월, 그러니까 1월, 작년 1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의 이 게시물들이 전부 비공개로 일제히 되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삭제가 됐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 시점에서 이재명이 올린 글들,
뉴스타파가 보도하고 나서 1시간 만에 재빠르게 올려서 막 확산시켜달라 막 했던 거, 가짜뉴스인데 그것이 나중에 검찰 수사의 빌미가 될지 몰라서 지워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런 열심히 드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만은 슬쩍슬쩍 보였던 것이 대선 토론회, 였습니다. 대선 TV 토론회였는데, 그때 물론 JTBC가, 뉴스타파가 보도하기 전에 JTBC가 그러니까 작년 1월 21일부터 두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대선 2주 전에 먼저 보도를 했죠. JTBC가. 뉴스타파보다 먼저 보도를 했는데, 그때 뭐 커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1월 21일에 첫 보도를 했는데 2월 25일 열린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에게 끈질기게 묻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커피를 타줬느냐. 이것을 지금 끈질기게 조우영에게 왜 커피를 타줬느냐. 이렇게 끈질기게 묻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다. 얼굴도 못 봤다 했는데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이 JTBC가 불을 지피고 나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 토론에서 그걸 계속 추궁을 하고 나서 3월 3일 날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녹취록, 그 녹취록 자체를 아예 보도를 해버리는 가짜 녹취록. 자, 그래서 이게 협업이 일어난 것 아닌가. JTBC가 불길을 던지고 이재명이 TV 토론, 전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TV 토론에서 이걸 확산을 시키고 마지막에 좀 긴가민가 했을 때 그 대선 T-3일에 뉴스타파가 녹취록을 갔다. 물론 가짜 내용의 녹취록이지만,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것이 이재명과 다 협업이 있었다. 이런 정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 정체. 당시 이 문재인 정권 여권 전체가 또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정황도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언론, 좌파 매체 언론이 조우영 인터뷰를 해서 조우영이 나는 윤석열에게 커피를 타서 마신 적이 없다. 윤석열 보지도 못했다. 그때 당시 대검 중수부는 윤석열의 중수부 과장이었는데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에 대한 부산저축은행의 사건을 수사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도 다 묵살하고 언론이 보도를 했죠. 그냥 남욱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말 가지고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남욱도 나중에 내가 쏘갔구나. 이래서 나중에 그 조우영하고 대질신문에서는 번복을 했죠. 그리고 검찰에서 번복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검찰에서 다 번복을 했고, 조우영도 검찰에서 나 윤석열 본 적 없다. 언론뿐이 아니고 좌파, 그러니까 이 JTBC에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검찰에서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검찰은 그것을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검찰이 단독을 했겠느냐? 그 대선이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자, 그때 당시 검찰 간부들은 전부 다 친문, 신추미애 검사였죠. 그렇기 때문에, 전 문재인 정권이 조직적으로 이 가짜뉴스 대선 공작을 했다면은 그 한 축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만은 얼핏얼핏 몇 번 보인 게 그 흔적들이 있는데, 자, 그때 왜 3월 3일, 3월 6일 급하게 이런 내용을 깠을까?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깠을까? 그때 이재명이 대장동의 코너에 몰려 있던 시점이기도 하지만 3월 6일 날 보도를 했죠. 뉴스타파가. 그리고 이재명이 막 확산시켰죠. 그 바로 사흘 전 3월 3일에 대선 전국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아침에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죠. 대선 6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시도를 해서, 그때는 여론조사도 깜깜이 기간이어서 공표를 하지 않는 기간이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단일화하면은 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큰일 났다 해서 부랴부랴 이 마지막 주말, 이것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이 3월 6일 일요일 밤입니다. 일요일 밤에, 마지막 일요일 밤에 상황을 뒤집어 보기 위해서 다급한 그 상황에서 가짜 뉴스가 터졌다. 그 녹취록이 터졌다. 그전에는 녹취록
관련된 그 녹취록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JTBC가 막 군부를 떼고 이재명이 그것을 토론해서 막 문제를 삼고 가짜 뉴스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했다가 갑자기 이것을 녹취록까지 깐 것은 3월 3일 날 후보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이재명 진영에서 이재명 진영이 주도로 3월 6일 날 가짜 뉴스를 본격적으로 퍼나르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까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는 좀 더 수사도 하고 취재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